니콜라스 탈렙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하지 말고 당신이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한테 보여다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을 보는 거예요. 근데 투자의 상황에서는 행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됐고 네 패가 뭔데? 장부 열어보자. 그쵸. 돈 되는 지식으로 가득 채운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는 최근에 뭐 이제 인기 유튜버에서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가입해서 좀 종목 투자를 하시거나 또 유료 리딩방 같은 경우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 주가 전망이나 이런 종목 추천을 가지고 과연 투자하는 이런 예측에 기반한 투자가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정말 예측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을 잘 맞추고 종목 추천을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느냐? 우리 쉽게 생각하기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관계된 얘기지만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만 안 사잖아요. 그쵸, 여러 종목 사면 네. 비중을 어떻게 결정하세요? 비중을 그 시대의 화두에 가장 큰 비중을 두죠. 예, 오늘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측과 판돈.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거 재밌는데요. 판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지금 판돈에 지금 라디오 앞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전화기 볼륨도 올리셨을 것 같고. 자, 앞으로 오십시오. 예측. 그런데 사실은 예측을 잘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로 딱 시계를 돌려서 아래쪽에 사는 선비들이 서울로 상경을 하는데 한양으로 오는 딱 길목에 자리를 딱 깔고서 거기서 뭔가를 판다. 예측되는 경로에 딱 앉아있으면 돈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길목을 예측하고 싶거든요. 그럼 돈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가 이제 어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항상 어떤 예측에 관심을 갖고 뭐 예측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전망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전망도 잘하고 예측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예,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측처럼 무조건 벌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측의 정확성과 더불어서 판돈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건 너무 중요하네요. 예,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예측력이에요. 부럽다. 예,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이라는 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고 한번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발딱 일어나서 걷다가 또 벼락 맞고 쓰러지고 또 발딱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확률인데 이 사람이 1등 당첨 물론 확률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딱 예측을 하면 한 달에 한 개씩 무조건 맞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맞추는 거는 5등이에요. 한 번에 매월 받는 게 내가 5,000원씩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는 돈은 연간 내가 6만 원이고 무슨 원가를 빼고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측을 잘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예측을 잘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그들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이 판돈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10번을 예측했는데 이 사람이 막 9번 예측을 우리 다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10번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번째 제가 이제 9번은 내가 이 사람 확인하려고 판돈을 조금밖에 안 걸었어. 근데 조금씩 버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야. 근데 10번째 이 사람이 딱 할 때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 사람 9번이나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경험한 걸 더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걸 이제 뭐 최근성 편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10번째 딱 했는데 이 사람 이건 내가 올인을 해야 돼. 근데 10번이 틀리면 난 꽝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번 중에 9번을 맞췄는데 나는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자기가 돈을 운용하고 의사결정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지만 내가 주식 종목 10종목을 가지고 있어. 그럼 10개를 내가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럼 내가 판돈을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판돈을 나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종목인데 내가 한 종목이 1%씩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에 제가 이제 91%를 했어요. 그러니까 9종목 다 따고 한 종목 잃으면 난 손실이 나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한 종목에는 비중을 90%고 나머지 합도 10%밖에 안 되는데 10%는 다 마이너스인데 하나만 내가 플러스가 되면 이 판돈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예측 같은 거 볼 때 빈도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건 강도예요. 강도. 근데 많은 분들이 빈도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빈도 갖고 그 사람의 말을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강도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아무리 많이 맞춰도 내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물리학이네요. 물리학이 아니라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이 잘 맞추니까 네.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주 틀리는데 틀린 거를 경험 삼아서 정말 확실할 때 한 번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정말 잘 맞춰. 근데 맨날 푼돈만 넣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못 나서 그냥 재산이 그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주로 저희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거기 거의 그냥 게임장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 증시라는 게 예. 경제 상황의 바로미터이자 일기예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측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100%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비올 확률, 강우 확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증시에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이 생각해봐야 드는데. 되는 게 네, 전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당연히 뭐 애널리스트 중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들은 경제 전망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회사 규정 때문에 주식 투자를 못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전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 계속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 또 한 번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예. 사람이 했던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매번 문제를 맞힐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전망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얘기해서 올해 5번 예측을 했는데 그중에 4번은 맞았고 맨 마지막 한 번은 틀렸는데 5번째 내가 배팅을 잘못하게 되면 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맞춰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딴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떤 예측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의 빈도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전망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 참고를 하라는 거죠. 참고. 이거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그 야구 해설가와 이제 선수의 차이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 해설가의 들으면서 야구 경기를 보면 정말 이해가 잘 되고 재미가 있어요. 없이 그냥 보는 것보다. 근데 야구 해설가가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진 않아요. 그건 선수들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론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론가들의 얘기는 뭐 영화든 문학이든 뭐든 야구 해설가든 저는 참고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평론가들의 얘기에서 그 사람이 영화를 뭐 좋은 영화 나쁜 영화 등급을 매기겠지만 그들이 영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거는 그들의 영향이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될 거예요. 성패를 결정짓는 거는 창작자와 관객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럼 주식 투자해서 보면 내가 결정짓는 거는 내가 산 종목과 시장의 움직임인 거지. 그거에 대한 전망한 사람이 그 결정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망을 바라볼 때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정말 참고 자료로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빈도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되고. 예. 근데 참고만 한다. 참고도 역시 참고의 강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예컨대 우리가 아침에 일기예보를 봐요. 날씨 되게 화창하고 비 안 올 것 같은데 막 이따가 강수 확률이 50% 정도 된다. 예. 50%인데 이 무거운 우산을 들고 가 마라. 이거 나의 선택이고 내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는 거잖아요. 예.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종목 추천을 그러면 몇 %나 확보를 해서 감안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강수 확률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우 확률, 강수 확률인데 강수 확률과 투자는 뭐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같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내가 비를 맞는다고 그래 돈을 잃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 죽죠. 예, 죽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감기를 걸리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네. 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나 이런 거는 뭐냐면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뭐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이- 돈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 달라질 수 예, 있죠. 내 돈이 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내가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다 예측이에요. 우리가 그게 넓은 범주를 보게 되면 저도 뭐 제가 주식 종목을 고려서 이 종목 괜찮을 거라 생각한 것도 분석하고 추론했지만 거기에는 예측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틀렸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생존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예측의 리딩방이나 이런 데 가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예측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빨리 확실히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보게 되면 그 한두 종목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확보가 돼서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내가 그의 예측과 전망을 믿고 투자했지만 내가 뭐냐면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또 굉장히 비열이 낮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성과가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또 굉장히 미워하시기도 하고. 미워해야죠. 내 돈을 뭐 이렇게 저도 밉거든요. 누구 추천해서 아, 밉죠. 분석은 제가 해서 샀는데 네. 괜히 그 술자리 가가지고 괜히 이상한 거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람 아니, 마음이. 밉긴 미운데 내가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 맞죠, 전무님? 예, 맞습니다. 그래요. 내 돈이에요. 내 돈의 AS는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내 판단이 틀려도 죽지 않고 생존해야 된다가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의 예측과 종목 추천을 대하는 마지막 태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을까? 끊임없이 그런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워렌 버핏이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니콜라스 탈렙이라는 그 트레이더 출신의 철학자 통계학자인 분이 이런 책의 제목을 썼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자신의 책임을 지고 현실이나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어떤 일, 뭐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딩방 같은 데서 어떤 분이 뭐 추천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뭐지 빈도를 보고 막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거 같은 걸 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니콜라스 탈렙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하지 말고 당신이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한테 보여다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을 보는 거예요. 근데 투자의 상황에서는 행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됐고 네 패가 뭔데? 장부 열어보자. 그쵸.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 50억을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그런 것들 믿고 그 사람이 과거 해왔던 걸 믿어요. 여러분도 과거와 그렇게 잘했어서 또 미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과거가 미래를 만들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재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탈렙이 이런 그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지 말고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해라.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전문가를 볼 때 또 보냐면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자기 돈을 베팅해서 버는 사람인지 이것도 구분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 정보 제공업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주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우리 받아야죠. 근데 그 정보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종목 추천을 버는 사람, 자기 돈을 베팅해서 버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 주변에도 내 돈을 베팅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망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공개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럴 짬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시장이나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싶은데 전무님은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뭐
좋아하는 그 책에서 읽은 한 내용인데 보통 다 자기 자신의 성견지명이 있기를 바래요. 성견지명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은 저도 안 되고요. 거의 없어요. 제가 살면서 본 바에 의해도 뭐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성견지명이었다고 까불었던 뭐 흔한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그 까불었던 놈들 중에 잘 된 놈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자기가 뭐 네.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봤자. 네. 예?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런 성견지명인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있으면 하시면 돼요.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똑똑하시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전략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S&P 500 인덱스 펀드에 내가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데 한 20년 30%가 떨어졌을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이번 주 증시가 딱 그래요. 예. 중국 불안하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해서 예. 미국 어렵지, 한국 어렵지, 아시아 증시 다 빠졌거든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미래가 결정이 돼요. 저는 좀 더 샀어요. 예. 성견지명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미 다 탈출하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 못 나오셨으면 성견지명이 없거나 아니면 이 시기를 거치면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또 성견지명이 있으신 거예요. 이 두 영역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성견지명이 없으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내가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깨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또 사 말아?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후 대응을 잘해도 충분히 우리 평균 이상의 성적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이런 것도 난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적립식을 하시면 돼요. 잊어버리면 돼요. 네. 적립식으로 놓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면 좀 더 싸게 사겠지.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평단을 맞추거나 예. 아니면 꾸준히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팔면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견지명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신 분들은 예측에 기반한 것보다는 사후 대응 전략이 훨씬 더 내 포트폴리오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그냥 적립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소박하지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미국장이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또 환율은 올라가지고 환율이 벌어준 몫이 있으니까 맞아요. 차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또 그렇게 생각보다 한화로 계산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좀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좀 기다리면 시장 상황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무님? 예, 뭐 영원한 거 없잖아요. 예, 영원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 읽으면서 책에 많이 꽂히는 단어가 규율이에요. 규율. 귤? 규율. 규율.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룰. 룰을 잘 지키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0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의 판돈은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규율이 있으십니까? 없죠. 예, 대부분. 저도 그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그럼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떤 규율을 가지신 분은 동일 가중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n분의 1로 하는 거야. 난 몰라 어떤 것이 옳을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n분의 1로 난 한 20종목 살 건데 네. 나는 그냥 5%씩 차별 없이 까고 해서 이거를 일정 시기마다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나는 내 확신이 더 높은 거일수록 비중을 높일 건데 근데 내 규율은 뭐냐면 아무리 한 종목이 비중이 높아져도 20% 넘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가 사실은 내 전체 수익을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없어. 그러면 우리 예. 그 룰을 어떻게 만들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전무님? 이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공부 좀 더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룰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